3교시 주제는 불편한 일상의 원인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권혁수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환자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 환자인데요. 네. 이 친구는 밤마다 코가 막혀서 잠을 잘 못 자고요. 또 초등학생인데 낮에 콧물 재채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도 못하고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매일 낮에 누워서 자고 졸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막 입천장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너무 띵띵 붓고 이런 친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꺼벙한 표정으로 저렇게 사진을 찍지 않았나 싶은데 좀 이렇게 비슷한 느낌. 그렇죠? 네네. 제 어릴 때의 사진입니다. 어렸을 때. 네. 저는 아드님 사진인 줄 알았어요. 아유, 제 아들은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이 너무 심해갖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치료를 제가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린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라는 스프레이를 매일 쓰고 있고 20년 넘게 매일 쓰고 있어서 뻥 뚫린 코로 이렇게 아주 상쾌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코를 갖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비염은 크게는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 비염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봐서 알레르기 물질들, 뭐 진먼지, 꽃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눈도 가렵고 코도 가렵고 물처럼 줄줄 콧물이 나오고 코막힘도 있고 재채기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또 다른 게 눈 가려움증인데 특히 여기 가운데 여기 있죠? 이 오돌도돌한데 여기는 사실은 콧등에 코와 눈이 연결되는 부위고요. 거기가 많이 간절하신 분들은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정말 오래되신 분들은 본인 코가 막힌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기 때문에 비염이 있으면 비염 없는데요. 하는데 막상 코 안을 보면 다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놓치는 게 이 눈 가려운 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있다면 한번 비염이 본인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성 비염은 이런 알레르기 원인 물질은 발견되지 않고 주로는 끈적한 콧물, 코막힘, 이런 코딱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경우를 만성 비염이라고 얘기하고 원인은 여러 가지 뭐 대기오매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원인 모르는 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코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긴 거를 만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염이 심할 때 근데 부비동염이라는 게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부비동이라는 게 우선 뭐냐고 설명드리면요. 코 옆에는 코 옆에 있는 동굴이다 해서 여기 광대뼈 밑에 이마 그 뼈 안쪽에 우리 물 한 잔 가득 들어갈 정도로 큰 동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속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노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두성 소리 내잖아요. 그럼 공명이 사실은 이런 코 안에 있는 부비동 같은 데서도 울리면서 나오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비염이 심해서 그 부비동으로 가는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요. 거기 고인물이 썩는다고 거기에 이제 균들이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농이 생기고 누런 콧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급성 부비동염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이런 부비동염에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끈적한 코, 특히 누런 코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런 코가 나면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뭐 축농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축농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축농증의 사실 의학적인 이름이 부비동염. 이게 갑자기 생기면은 급성 부비동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비염 치료를 잘 하는 게 또 이런 부비동염의 합병증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알레르기 비염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우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 알레르기는 도대체 왜 생기느냐? 우리 그냥 체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면역의 그런 체질이 실제로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면역이라는 거는 내 몸에 적군과 대응하는 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 몸에 군인들이 나쁜 놈이 들어오면 이제 군인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코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 면역 세포들이 딱 만나자면 뭐야 저거 모양 보니까 나쁜 놈이네. 총 공격해서 막 미사일 쏘고 막 포탄 던지고 하면은 막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주변에 막 빌딩도 터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주변 환경이다. 그놈 죽이려고. 그걸 우리가 몸에서는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면역 세포가 나쁜 놈 들어왔을 때 그놈 잡겠다고 막 전투를 일으킬 때 빨갛게 부어오르고 막 간지럽고 재채기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정당한 반응인 거죠. 그래야지 되는 거. 그리고 기억을 했다가 그 비슷한 놈이 들어오면 그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대응하는 겁니다. 저놈 또 왔어 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게 우리 면역의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균의 침입을
방어한다. 방어하는 네, 거죠. 네. 방어하는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이 방어하면서 만드는 게 염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염증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이상하게 되면 아까대로 막 어깨도 막 굳어버리고 코는 막 띵띵 부어오르면서 이상하게 되는 건데 알레르기란 건 뭐냐면요. 우리 이제 꽃가루나 뭐 진먼지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상 항상 흡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코에도 여기 다 여기 안에도 진먼지니기도 날아다니고 있고 곰팡이보다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 몸의 면역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에이 괜찮은 놈 패스 통과 이렇게 해서 그냥 냅두는데 어떤 사람들이 면역에 약간 체질이 좀 그렇고 알레르기 체질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면역 성숙이 안 된 분들은 진먼지나 꽃가루 들어왔을 때 이거 나쁜 놈 아니야? 코로나 기생 나쁜 놈 아니야? 하면서 그 놈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역의 오해와 착각인 거죠. 그다음에 그 놈 똑같은 일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 놈을 공격하는 거죠. 꽃가루에 대해서 착각하면은 들어올 때마다 여기서 난리가 나면서 콧물 지치다. 이게 과잉 알레르기다. 반응을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레르기란 거는 우리 면역이 나쁘지 않은 놈을 나쁜 놈이라고 나쁘지 않은 놈을 착각을 해서 나쁘다고 착각을 해서 과잉 진압하는 과정을 알레르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인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이런 진먼지 진드기는 사실 인체에 해로운 거는 전혀 없어요. 주로는 침구류나 소파 이런 털이나 가구에 많이 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먼지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수면 중에 거기에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천식들이 나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곰팡이 포자 또는 다양한 꽃가루들, 특히 여름에는 잔디, 가을에는 다양한 잡초 꽃가루들이 이런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침구류에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환절기와 겨울에 심해서 이렇게 1년 내내 있으면서 환절, 겨울에 계속 코가 안 좋은 분들은 본인이 진먼지 알레르기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습도가 높으면은 진먼지 진드기가 엄청 잘 자라요. 진먼지는 습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염, 호흡기 질환 이런 알레르기 환자분들이 역시 그럼 가습기를 틀어야 돼 이런 분이 있는데 오히려 진먼지 알레르기 분들은 집에 가습기를 틀어놓으면은 진먼지가 더 많아져서 좋지가 않을 수가 안 틀면 또 있습니다. 건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다 집에 습도를 너무 높이면 좋지는 오히려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시 제 환자, 저 말고요. 진짜 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환자 중에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있어요. 오늘 지금 수능 9시니까 이제 수능이 시작할 때가 됐는데요. 이 친구도 이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마음은 있으나 이제 비염이 너무 심한 나머지 낮에 역시 공부 잘 안 되고 밤에 숙면을 정말 못해요. 잠 자지 못하고 매일 코 골고 이런 친구인데 낮에는 학교 가서 매일 좋으니까 엄마가 얘 공부 안 한다고 매일 혼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비강분 스테로이드 나잘 스프레이라는 걸 꼭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스테로이드 나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 잘 들었죠. 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몸에서 99% 없어지는 스테로이드. 저도 20년 넘게 매일 쓰는 스테로이드 안전한 거기 때문에 계속 써도 만 2살짜리 애도 써도 된다 설명드리고 썼어요. 근데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왔더니 이 친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약 열심히 썼더니 가끔 썼대요. 그 엄마가 너는 공부도 매일 안 하는 애가 이것도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막서 돈 낸 거죠.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제 말리고 왜 이걸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처방을 하면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비강분 스테로이드에 처방하는 걸 90%는 대부분 벌어지는 그런 아쉬운 현실인데요. 그 이유는 이게 오늘 코에 뿌린다고 해서 코가 뻥 뚫리는 그런 약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틀 2, 3일 뿌려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효과 없는 약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심할 때 쓰고 괜찮을 때 안 쓰고 심할 때 써보고 역시 효과 없다고 해서 버리게 되는 아마 그런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약은 오늘 효과가 없다도 꾸준히 매일 썼을 때 1주, 2주 썼을 때 가장 좋은 치료제가 이 비강분 스테로이드고요. 아까 여기 눈 가려운 거 있잖아요. 이거 안약을 여기 눈 전체 가려운 건 안약이 도움되지만 여기 가운데 가려운 거는 코에 이걸 뿌려야지만 이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너 2주 동안 부디 매일매일 양치를 할 때마다 함께 매일 뿌려 해갖고 뿌렸더니 2주 있다가 굉장히 밝은 눈썹을 받고요. 학교 때 졸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뇌 기능이 안 되니까 숙련이 안 되면 뇌가 안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엄마도 되게 만족하고 그렇게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물론 다른 약들 많이 있어요. 항히스타민제도 있고 항르코티렌제라는 먹는 약도 있지만 심한 분들에게 가장 근본이 되면서 안전한 치료제는 코에 뿌리는 비강부 스테로이드고 꾸준히 1주, 2주 연속적으로 장기간 쓰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너무 심할 때, 특히 부비동염 충농증 있을 때는 방금 화면에서 보였던 식염수 코세척을 해주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